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시성의 대표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근희 교수님께서는 2016년 창업 이후 공공기관, 대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산업, AI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신 현장 중심의 AI 전문가이십니다. AI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으며 최근에는 LLM 기반 AI 에이전트 및 RAG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사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코딩 없이 나만의 AI 직원을 만드는 방법과 엠파렐 활용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엠파렐 플랫폼을 활용한 AI 자동화 시스템까지 함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관장의 발표로 이렇게 대본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욱입니다. 오늘 귀한 특강을 진행해주실 네, 진짜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안근희 교수님께서는 호서대 MOT 충남진흥학혁신센터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AI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시성의 대표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근희 교수님께서는 2016년 창업 이후 공공기관, 대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산업, AI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신 현장 중심의 AI 전문가이십니다. AI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으며 최근에는 LLM 기반 AI 에이전트 및 RAG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사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코딩 없이 나만의 AI 직원을 만드는 방법과 엠파렐 활용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엠파렐 플랫폼을 활용한 AI 자동화 시스템까지 함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MOT에는 처음이에요. 강의가 시작한 게 MOT 2019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이동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것은 처음 같고, 방금 제가 컴퓨터 학원 강사 생활을 한 20대 때 했는데 그때 제일 힘든 것을 아무래도 어릴 때 아이를 가르칠 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동결 때도 엊그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수업은 AI 에이전트 강의이고요. 1분은 한 40분 정도 갈 것 같고요. 휴식 10분에 2분 한 30분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티폭도 하셨다고 했고, 이 중에는 엠파렐 에이전트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하더라도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연구교수도 있지만 지금 시선 모바일이라는 개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발한 지는 제가 27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발하는 게 좋아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AI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가 대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열심히 대신 개발을 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낙성됐던 회사들은 이제 정보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고, 고소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AI도 2019년도에 만들어서 아직 고도화는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오래된 projekt입니다. 주로 이제 했던 시스템들은 AI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실지용화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이런 쪽에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AI 에이전트를 말하기에 앞서 AI 모델이 뭔지 좀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AI 모델이 뭔가요? 본 적 있어요? AI 모델? 보신 분 계시고, AI 모델. AI는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걸 뭐 내 눈으로 내 신문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GPT를 쓰는 거는 경험이 있고 실제로 그 GPT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뭔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아마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만들거나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학교 오게 된 계기가 그 박승훈 소장님이 사상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났는데 AI 모델 전문가라고 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AI 모델을 모델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트라는 그 LLM의 목재가 버트거든요. 구글 버트를 기반으로 지금 챗GPT LLM이 나왔고 여러 가지 그 LLM 이제 그 발전을 해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버트 모델을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의 그 특허 검색 시스템을 좀 인공지능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겠다고 하고 그 집에 가는 길에 유튜브 통해가지고 AI를 어떻게 만드는지 AI가 뭔지 시작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다른 데는 이해는 했지만 AI가 뭔지 AI가 학습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AI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강수들이 있어야 했는데 이거 제가 개발자니까 제가 신문을 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AI는 뭔지를 알게 됐죠. AI는 실제적으로 AI 모델을 만들고 파일로 들어줘요. 그 파일이라는 것은 눈에 우리가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파일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확장자가 .pt, .b 이런 확장들이 있는 파일이 결국 AI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 파일에 뭐가 들어있느냐? 학습된 결과가 그 파일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개발자니까 그러면 이 파일을 옮겨서 이 파일을 모두에 끌어들여서 적용해서 하면은 서비스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그 웹사이트, 모바일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개발해서 상품을 가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가는 GPT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파일이라는 게 굉장히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파라미터가 많아서 수억 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작은 거는 이제 파일로 예측이라든지 이런 건 작게 되어 있지만 LLM 같은 경우는 파일 개수, 파라미터 개수가 억 단위, 10억 단위, 20억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 자체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받는 LLM 같은 경우는 챗GPT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테라바이트는 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경량화시킨 거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삼성폰에 AI를 탑재한다는 거는 경량화 시켜가지고 우리 삼성폰이 메모리가 100기가 이렇게 되면은 100기가 사이즈를 줄여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제 그 내장형 AI LLM이 동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누가 이제 AI가 뭔지 물어봤을 때 저는 주로 쓰는 표현이 만약에 어떤 이런 천이 있으면 이제 평면적인 천이 있으면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수백만 가지, 수억 가지가 될 거예요. 떨어져 가거나 구부려서 가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결국 학습시킨다는 말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평면들을 구분이거나 펴거나 찍거나 해서 고차원적인 차원이 2차원, 3차원에서 100차원, 1000차원 차원을 늘려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가장 재난 거리를 찾아서 재난 거리 결과가 그 AI 파일로 모델 파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학습할 때 불리한 거기 때문에 결과 가장 최단 패스는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파일로 만들어지는 게 AI 모델 파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예시로 제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양이를 딱 봤을 때 고양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고양이를 알지? 그건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어떻게 고양이를 아는지를 모르고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동물들을 많이 봤고 누가 이거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막 고양이 주연도 하고 호랑이는 큰데 고양이는 작고 뭐 이렇게 해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인 걸 알듯이 이 AI 모델 자체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러한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직관적인 형상의 패턴이 뇌에 이식되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AI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왜 AI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설명 가능한 AI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표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에이전트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AI GPT나 이제 뭐 많이 이제 프롬프트를 많이 쓰긴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뭐 회계해준다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목표를 두면 스스로 이제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똑똑한 hunter, 말잘 듣는 사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챗봇이라든지 자동화 프로그램과 AI 에이전트는 뭐가 다른가? 챗봇이라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들을 알고리즘화해서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요. AI 에이전트는 그 판단 자체를 이제 AI한테 맡기거든요. 뭐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판단했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내가 요구한 명령대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바꿔가면서도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약간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AI가 뭐 있다 그러면 AI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 AI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사진을 입력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메일이 왔으면 뭐 이메일이 피거가 돼가지고 이메일이 왔다 뭐 이런 어떤 뭔가를 감지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떤 상황의 판단을 해서 센싱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감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사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목표는 뜨는데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음 행동을 지침할지를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싱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행동. 그러면은 이제 목표는 정해졌고 길은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메일을 보낸다든지 파일을 액세스해서 파일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뭐 기계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들 행동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행동이 뭐 잘못되었으면 감사하는 체킹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너 지금 행동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감정부터 다시 사고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AI 에이전트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점은 기존 자동화는 이제 메일이 수신됐으면 조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동작을 실행하는 이런 어떤 차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나 이런 걸 자동차 예를 들면 기차 같은 경우는 선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차가 움직이다가 약간 이제 레일이 이제 부서지거나 했으면은 기차가 멈추는 것처럼 이런 기존 자동화 시스템은 뭔가 장애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는 그 자동화를 진행하지 않고 좀 멈춥니다. 여러분들도 기계 제어나 이런 쪽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에러상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작업을 설계하지 않는 이상은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그 경로를 바꿔서 다른 경로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방법을 찾아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역할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지면 요즘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이동이 이제 분체가 심할 때는 다른 어떤 루트로 이동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뭔가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목적에 근접한 상황에 맞춰서 뭔가 이동을 해준다, 수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그 4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두뇌입니다. 두뇌는 뭐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초보적 모델이 두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두뇌만 있으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는 정도 뭐 이거에 그치겠죠. 그래서 이제 감각이라는 센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감각은 이제 뭐 우리가 이메일이 왔을 때 뭐 왔을 때라든지 달력에 날짜가 바뀔 때 아니면은 뭐 어떤 사용자의 어떤 지시가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센서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가 감지가 될 때 되는 눈각이 역할을 하는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인데요. 이게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지 과거에 수행해왔던 이력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이제 수행되어야 할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해서 더 이제 포켓이나 또 나은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기능 툴 기능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AI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메시지, SMS 메시지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웹 검색을 해준다든지 DB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API 호출을 한다든지 성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 이 4가지 어떤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되고 연결되어야지 AI 에이전트의 어떤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프롬프트로 쓰다가 그다음에 보통 이제 레그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DB화해서 먼저 레그에 그 가장 유사한 것들을 조회해보거나 LLM에서 응답받는 내용들을 다시 레그에 적용해서 DB에 적용해서 다시 응답받는 그러면 이제 뭐 그 회사의 어떤 정보에 익숙한 맞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정도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AI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구성 요소들을 잘 결합해서 그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외부 검색 기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검색용이고, 그다음에 그런 자체가 이제 고정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격을 주는 부분, 예외 처리가 있을 때 이제 멈추는 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를 여러 가지 호출해서 뭐 파일을 읽는다든지 파일을 쓴다든지 실행 파일 실행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실행 흐름은 이제 자율적으로 윤선을 하시고 실행을 하게 되고 예외 처리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대시를 한다든지 경로를 변경 감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는 뭐 굉장히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에이전트는 LLM 도구하고 LLM 그 모델하고 하나의 어떤 세트로 간단한 어떤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루어진 에이전트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싱글 에이전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나 슈퍼바이저도 발전할 수 있는데도 주로 이제 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싱글 에이전트에 안정되어져 있다.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이 AI 에이전트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A 에이전트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B에 전달하고 B는 C로, C에서 다시 A로 이 쌍방향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의 에이전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바이저 모델은 상위 감독자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에. 그래서 A, B, C 에이전트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건데요. A 에이전트가 수행이 뭐 완료가 돼서 이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B, C는 안 하고 A만 하면은 좀 리서치 자원이 좀 적게 되겠죠. 그런 어떤 구조의 어떤 슈퍼바이저로 이 모델이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종류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슈퍼바이저 툴로서 슈퍼바이저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그 구조 이제 뭐 이렇게 트리 형태의 어떤 하이라티컬한 구조로 이렇게 있는 부분, 그 커스텀을 이제 뭐 회사의 굉장히 맞게끔 자율적인 어떤 네트워크나 슈퍼바이저를 통합하거나 이렇게 통합해서 만드는 커스텀 에이전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에이전트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사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도 같이 이제 실습하겠지만 그 고객 지원 에이전트, 그러니까 어떤 PDF 메뉴를 고객의 FAQ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PDF 메뉴를 학습한 다음에 그걸 이제 챗버튼계의 어떤 그 UI를 통해서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그 회사의 어떤 그 지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을 수 있고 케이스가. 그다음에 이메일을 분류하는 거. 그 이메일이 오는데 이메일이 이게 뭐 우리가 이메일을 잡았잖아요. 그 이메일 그 서비스 솔루션이 없는 이상 내가 스팸인지 긴급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이메일이 오면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이걸 에이전트를 띄워서 이메일이 왔는데 이메일이 좀 스팸성이 있어. 그러면은 스팸을 붙여서 스팸이다. 그다음에 뭐 긴급이다.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그 메일 온 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긴급인지 아닌지, 업무용인지, 뭐 개인용인지 이렇게 분류해서 메일을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에이전트의 어떤 기능, 에이전트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생성 에이전트는 뭐 요즘 추세 트렌드가 뭐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어떤 뭐 SNS에 뭐 데이터를 올리고 싶은데 요즘 어떤 제품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또 관련된 내용을 콘텐츠를 작성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를 게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효과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드 생성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 구글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지도에 내가 어떤 지점에 그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나의 어떤 그 고객은 대상 누구가 그래서 구글 맵을 검색해서 가장 그 나에게 적합한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 명단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구글 실제로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에이전트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뭐 예시인 것뿐인 거니까요. 이걸 에이전트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쉽게 우리가 테스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에이전트를 자동화 그리고 플로우, LNM, OPS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각각 그 장단점이 있고요. LNM, OPS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레버 기반의 지식 베이스의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할 때 좀 유용한 어떤 툴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사스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드는 때 또 플로우를 제작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가 지금 우리가 실시했을 거 엠파렌의 NNN이라든지 메이크라든지 자피라든지 이런 어떤 그 툴들이 있고 주로 뭐 엠파렌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초에 AI 에이전트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삼성에서 이제 원어민들 삼성 직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엠파렌 가지고 제가 테스트도 하고 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봐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엠파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코드를 해가지고 코딩 없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직관적으로 사람이 UI로 손으로 그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서로 연결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할 부분들이 있고요. 쉽게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고 보통 뭐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개발자들이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코딩 없이 연결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이제 무료 14일짜리 무료거든요. 그래서 14일 동안은 가입하셔서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래그 앤 드롭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AI 에이전트의 어떤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채팅 메시지 오면 이제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AI 에이전트 노드에서는 GPT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한 내용을 결과를 응답을 받은 그 결과를 그 메모리에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외부 툴을 연동을 해서 구글 서치를 한다든지, 뭔가 SNS 업로드한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어떤 툴을 연결을 해서 또 다시 이제 툴에 대한 결과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 노드를 통해서 메일을 발송하고, GT 기입하고, SNS 알리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1부 단계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가입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엠파렌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플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 알람을 설정하고, AI 에이전트 노드 규모하고, 그 다음에 LLM과 메모리 툴 연결하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좀 형태로 그런 기본적인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 핵심 5가지 팁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왜 팁이 생기냐면은, 이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LLM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LLM은 뭐 돈이잖아요. 토큰을 얼마나 많이 사요. 하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가드레일을 설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는데 민감한 데이터를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속에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적어서 약간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너무 많은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구만 사용한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이제 여러분들의 프롬프트 하지만 무작위로 그냥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형태를 갖춰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입력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더 성능이 높거나 오늘 좀 넓게 쓰는 문제로 나갈 것 같고요. 모듈화 설계를 이제 어떤 부분에 모듈화를 해서 설계를 잘 만든 다음에 에이전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역할 분리를 해서 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성능이 좋은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템플릿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주 쓰는 어떤 템플릿들은 주로 연결 선들이 만들어져 있는 노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 사용하신 분들보다는 시장에 한 80% 단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면 AI 에이전트는 센서링과 싱킹, 행동 이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정의했고요. 네 가지 이제 LLM, 센서, 메모리, 툴, 두 가지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엠파이어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사스 기반의 어떤 사이트이고 드래그 앤 드래그로 AI를 구현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적인 사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객 지원 이메일 분류, 콘텐츠 생성, 리드 발표 이렇게 적용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이제 더 이상 개발자의 전용물이 아니라 개발자들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작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AI 에이전트를 UI로 주관적으로 만들어서 내일을 대신할 수 있는 똑똑한 사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AI 에이전트를 쓰게 된 게 이제 예전에 커서 AI를 쓰고 지금 클로드 AI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코딩을 적지 않아요.
클로우드 AI를 이제 코딩을 하는데 진짜 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 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이 AI 에이전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이렇게 이것도 다 또 노력이거든요. 그 코딩하라고 시키는 것도 노력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그런데 이제 3, 4년, 4, 5년 지나면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가 기획만 잘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이거 만들어. 한 번의 명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입 개발자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안 뽑고 원래 있는 사무상 자르고 있거든요. 3, 4년 지나면 제 생각이 들어요. 시니어 개발자들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몇 년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뭐 장점은 AI를 사용하는 장점은 많죠. 내 대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 보다가도 일시키고 술 한잔 먹으면서도 일시키고 일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참 좋은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AI 잘 만들어서 쓰면 굳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고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유튜브 동영상 이게 손들어 보면 일반적인 AI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AI를 좀 어느 정도 잘 쓰면서 마스터라고 이것도 이제 에이전트를 멀티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보면 100개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100개의 직원을 데리고 기획 전담하는 사람, 디자인, 마케팅, 홍보, 영업 이런 어떤 에이전트를 개별로 만들어가지고 중앙에서 서로 협업하게 하는 거죠. 알아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에이전트끼리 협업해서 최적의 어떤 레포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약간 믿을 거, 에이전트들이 수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게 많더라고요. 에이전트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에이전트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는 로마라고 해요. 당신의 주소로서 일정 매일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기 소개를 뭔가 자기 갖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구성을 잘해서 결국은 챗봇에 얘기했을 때 자기의 정보를 잘 찾아서 문화되더라고요. 뭔가 어떤 그런 요거를 플로우 차트를 이분이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학기에는 이런 어떤 노드들을 다 연결해서 하는 잘 만들면 되죠. 우선 첫 번째에서 워크플로우를 비교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대외 부적으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빠져 있는데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요청받았을 뭐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원어민 제조기업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엠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본용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제조기업에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열심히 클로우드 코드를 밤새 돌려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엠플레이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시보드가 있고 이 대시보드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어떤 작동력을 열고 강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 AI 에이전트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AI 모델이라든지 PLC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 인장에서 필요한 디바이스, 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게끔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AI 모델은 이제 자기 가지고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은 인터넷 다운받아서 열로 디텍팅하는 모델, 인격 센서 감지하는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거나 인터넷에 다운받고 받아서 들어가서 채팅으로도 이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에이전트들을 보면은 이제 노드를 이렇게 DB 서버라든지 끌어와서 에이전트를 연결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샘플을 제가 만들어 보는데 이 프레임워크를 제가 만든 거예요. 플러트 코드를 써가지고 앵커링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카메라랑 대한 CCTV 연결한 거고 요거 AI 모듈은 아까 그 모델 다운받은 거 모델 디텍팅하는 거 다운받아서 그다음에 LLM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적인 요소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해서 지금 차량이 어느 정도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연동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알려줘. 카카오톡으로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알려줘.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잠깐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런 노드들은 디버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차량에 있는 CCTV 카메라 이를 연결되고 이거 실시간이거든요. 실시간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 메일을 알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코딩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카메라 연결하고 카메라 AI 모듈에서 이전 모델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FTP 서버에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만 해서 그런 작업이 구성이 되게끔 하는 건데 대중교통에서 CCTV 저런 그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전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모델 중에 빨리 찾아요. 굉장히 빨리 찾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좋은 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산업 굉장히 센서들이 진동 센서를 나와서 요거 예측 기전 모델에 적용해서 결과를 서버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구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세 군데에서 이제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디 구간에 이상이 발생했다 그런 거 모델을 통해서 찾아서 알리는 그런 것들로 이제 예시를 찾았어요. 이거 코딩한 거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거는 이걸 하다 말았는데
생각하면서 지금 매일 생각하면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좀 답답해서 영웅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원들 기비 다 조사해서 생일날짜를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자동해서 검색해서 고사한 정보 파악한 다음에 어디 다니는지 파악한 다음에 특강 메시지 템플릿 만들어서 자동으로 메시지를 줘. 매일까지 이렇게 수행하게 하면 굳이 이렇게 안 쓰도 될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VR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KR판도라는 진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그 에이전트라든지 그렇죠. 원하는 지금 또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없는 것들을 수동으로 다 연동해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보는 이제 회사에서 갖고 있죠. 그 정보를 이제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골프 치면서 친해지는 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인데 그거를 좀 제조 기업에 맡기거든. 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뭐 시간이 뭐 오랜만에 휴식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시험이 어느 거는 세 번째 거요? 제가 했는데 LNM 그 토큰이 다 돼가지고 얼굴도 결제해야 되는데 아이고 괜찮게 좀 토큰이 평상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내가 카톡을 받은 토큰이 평상시 얼마 정도 그 프로그램마다 틀리겠지만 아니 물론 이제 모델에 따라 쓰는 건데 좀 싼 거로 사긴 하고 하는데 솔직히 뭐 생일 축하 메시지 만드는 정도야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거든요. 오픈에 저기 LMM 저기 간단한 거 만드는 거니까 써도 되니까 물러가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역시 보안 관련해서는 적용이 될까요? 보안 툴도 여기 그 노드 등록에 넣어서 그 에이전트 자체가 이제 노드가 보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보안 그 노드를 거쳐서 출전이 되는 거라 할수 있게 그런 것도 만들기 나름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잠깐 휴식을 하고요. 휴식을 하면서 여기 노트북이 다 있으시잖아요. M8N-I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14일 무료 버전 그거 쓰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하다가 파일이 안 되면 옆사람한테 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그래 넘버 API라고 사이트를 가입 쓰거든요. 무료 키가 키가 있는데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지. 네. 여기에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거 뭐 검색 뉴스 검색 네, 이 사용과 이 웹사이트를 사용과 뭐 일단 키가 없으신 분들은 따라가면서 좀 해보세요. 이 페이지가 열려 계신 분? 절반 정도는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이제 여기 딱 누르니까 플러스 누르니까 트리거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예. 트리거 누르면 이런 화면이 되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내일 몇 시에 깨어날 거냐, 몇 시에 시작할 거냐, 이거를 뭐 오전 8시 아니다 하고 그냥 헬스표를 누르면 돼요. 헬스표를 누르면 여기에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거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 모드는 당신이다.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넣어요. 플러스 키를 누르면 AI가 나오죠. AI를 누르면 밑에 AI 에이전트가 나와요. 그러면 에이전트 속성에 그러면 이제 뭐 뭐를 할 거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할게요. 알고 있습니다. 소매기까지 가지고 서버에 서버 API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일단 놔두세요. 일단 놔둬요? 이 화면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유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그냥 추가해요. 이게 원래 옛날에 서버는 그냥 따라가지고 어딜 가도 이게 좀 아니 이거를 눌러야지 이 초록색 활성화가 돼요. 코딩에 그냥 스크래치하는 거. 그 코딩 블록 코딩 하는 거. 그게 이번 애들이 아두이노를 알아서 애들이 수업에 보면 종로 과목에 이게 어떤 코딩을 땡겨올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여기다가 뭐 그거를 대신 약간 좀 통합적으로 해주는 API 인것 같아요. 거기 약간 구글에서
뭔가 아직까지 무조건 엄마 하트한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채찍피보다 이거 아니 실시간 채팅하고를 하면 녹화해도 되는데 근데 녹화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녹화가 없어서 그래요. 영영만 사실은 녹화하면 PPT로 플레이시켜야 되나? 그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그냥 풀려장 비싼 거 써요. 그걸 많이 어쩔 좀 얼마인데요? 한 20달러. 그래 20달러요? 한 10분간 링크 자체를 붙여놓는 것이 제대로 용산대로 옛날에 그 있는 발가지고 이런 어떤 스케줄 트리거, 뭐 이렇게 메일 알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노트북 중에 센서 역할을 하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스케줄 트리거는 이제 몇 시에 실행할 거냐. 우리가 그 알람 시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시간이 다 걸리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라.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 트리거를 한 거고요. 이 스케줄 트리의 뒤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점점점 버튼이 있는데 이게 옵션 버튼이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픈 이거 눌러서 오픈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시는 게 그만이겠네요. 더블 클릭하시면 시간 설정하는 게 나와요. 트리거에 나오는데 8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AI가 나오고 AI 에이전트를 추가하고 AI 에이전트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는지를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까 있는 거 지우고 이전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소스 토큰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걸 소스가 프롬프트 입력을 뭘로 변화드리느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채팅 트리거 책 같은 걸로 바뀌었냐, 아래 영상이냐, 이파이 빌로우를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에이전트 요소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두세 가지의 긍정적인 뉴스를 알려줘요.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흥미 있는 요소를 위키피디아에 찾아줘요. 우리가 지금 일단 요거만 보죠. 흥미 요소가 있는 위키피디아에서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서 알려줘요. 우리가 이걸로 명령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가 이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모델을 연결할 건데요. 책 모델은 GPT 오픈 AI 책 모델 그리고 오픈 AI 책 모델 이거 거거든요. 요걸 하시면 아마 그 모델은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모델은 GPT-5 미니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GPT 파일도 보이네.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GPT 이건 쓰는 거 아니고 이게 호미 호호민이요? 네 그걸 하시죠. 호호민. 여기서 보니까 1.98 까마있다. 아마 이 M8N에서 약간 이게 금액을 상한시켜 보이는 것 같아요. 무료로 잘 썼는데 이게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요거 밑에 마이어 클릭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GPT 이런 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M8N에서 지원해 주는 좀 약간 높은 금액이 있나 봐요. 이렇게 GPT가 연결이 됐고요. 메모리는 심플 메모리. 이거 연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플 메모리 밑에도 이렇게 세션 아이디 되어 있는 부분을 디파인 눌러보시죠.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어디까지 하는 부분이냐면 예전부터 만들었고 오늘 됐어? 여기 상태에서 돌려보시면 에이전트를 실행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노드 실행 성공 됐다. 오케이. 석세스풀 오케이. 아까 우리 AI 에이전트는 위키피디아에서 흥미로운 소리를 알려줬더니 얘가 흥미로운 소리를 찾아서 알려준 거죠. 아, 좋지. 그래서 이게 이게 아마 구글 제 생각에는 얘가 지금 위키피디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알려줬잖아요. 얘가 좀 우리가 취재를 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위키피디아에 말을 연결시키기가 없어요. 아무거나. 아, 그러니까 뭐 있어. 이거 하다가 뭐고 정보 버튼 눌렀다.
그 가진 거 그러다가 AI 에이전트도 원래 그것도 이 내가 아니면 강제 종료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는 아니 CP야 이거 키고 있었어. 이거 큰 여섯 그러니까 초급이 줘야 돼. 진짜 돈 많이 내야 돼, 이거. 플러도 운전하고. 가져가야 되겠네. 이건 아직 안 떴어. 그건 아니야. 아유 뭐 하나 말해줬는데 좀 걸려요. GPT 이거는 그래 이게 터치였어. 터치는 이거는 터치 안 터치는 네. 이게 피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냥 여기 그 스키마 테이블 제이슨 문제가 있으면 아웃풋도 제이슨 포맷이 예전자는 포맷인데 그렇게만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쓰고 싶어 오빠. 제이스도 먹고 저 들어와요? 네. 예전자 방식으로 제이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도 테스트해서 물어봐. G메일에서 메일이 오면 G메일에서 메일이 오면 그거를 에이전트가 긴급인지 일반 업무인지 스팸인지 대문자로 응답을 해서 붙여줘 태그를 붙여줘 해주시래요. 이 G메일 보면 태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API는 기존 그 LLM 기존 거 연결하고 이거는 이제 뭐 메모리가 필요해서 메모리를 쓰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분기, if, this. 만약에 들어온 데이터가 얘가 분석한 그 LLM 에이전트가 분석한 결과가 내용적으로 일반적인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메일을 보내. 그 다음에 얘는 업무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거 업무적인 거를 하더라도 제가 긴급이라고 인식을 해서 긴급을 붙여.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긴급은 우리가 지메일을 보면 지메일을 보면 라벨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긴급, 개인, 스팸, 그다음에 이걸 생성하게 돼 있어요. 요게 나중에 여기서 하면은 이게 위치거든요. 내가 설정한 게 그래서 어떤 특정 내용이 들어오면 긴급이라고 설정을 해서 그래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사전 메시지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듣기 요청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서 긴급이라고 이제 제가 사가지고 메일을 그냥 메일 온 게 아니라 긴급이라고 사가지고 그런 거죠. 메일을 돌려야 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집까지 하고 그거는 뭐 수료까지가 있으니까. 교수님, 예. 그거 노드라고 하나요? 그 노드 프로그램 하신 노드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이거요. 예,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해주신 노드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보고 따라할 수 있게 저희 원우님들 오늘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그거는 여기 일단 그 PPT 자료에 PPT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사진이라도 업데이트 화면 캡처라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뭘 할수 있는 아, 쉐어니까 거기 말고 다운로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되고 점점 다운로드해서 주시면 제가 리포트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더라고. 아니 우리는 하나 알려주면 다 그렇죠? 아 역시 막 이런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역시 그 반전. 그러니까 이런 거 로드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로드 기능이 있을 거예요. 다운이 있으니까. 인포도 너무 아예 노드라는 것이 노드라는 것이 뭐 시간 됐나요? 아침 시간이? 시간이 남았어요. 예, 시간 좀 있어요. 그거 공유해 주세요. 만드신 거. 네? 만드신 거 공유해 주셨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같이 해보셨는데 사실 지난학기에 저랑 한번 그 해보신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늘은 이메일 보내는 하나도 그 이메일이 긴급인지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정해서 그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그 툴을 가져와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경 교수가 아까 보여주셨지만 그 이런 M8L을 그 어른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조기업이나 이런 분들 카메라가 있는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카메라를 여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뭐 화재 감시를 할 수 있다거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으면 화재 감시를 할 수 있고 보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낙상 사고나 이런 것들도 다 관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그 기업들의 뭐 비전 검사도 할 수 있죠. 그 불량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에이전트로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솔루션 기업들이 뭘 해야 될지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뭐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이 엠판에 제조 기업형 엠판에 만드신 거를 아마 저희 공유해 주실 예정이고 그런 부분 기업들을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바우처 사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에이전트가 혹시 공유를 무료로 아니 지금 상용만 해도 제일 개발됐어요. 상용만 해도 예정이고 이걸 이제 그 바우처 사업 통해서 바우처에서 물론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바우처를 따서 바우처로 이제 운용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 목표는 이제 뭐 이런 행사장은 대중적인 용도로 쓰는 건데 대기업 제가 그걸 개발해서 대기업은 없을 것 같고 구글이라든지 이미 진정한 기업들을 제가 따라서 제조기업에 맞는 우리나라 수준이
이런 플랫폼을 이런 어느 정도 좀 다른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거는 못될것 같아요. 다시 그러고 보면 혹시 주변에 공장 그 친구들은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 준비해 주신 안정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오늘 그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말씀드렸듯이 저희 처음에 아마 지금 거의 작성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A브레인 작성하는 황미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플랫폼 있잖아요. 사용법 다 배우셨죠? 네, 그걸 가지고 일단 그 전환하는 거 이거는 지도 교수님이 다운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각자 그 A브레인 작성한 거를 지도 교수님한테 파일을 좀 다운받아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도 교수님 예, 그걸 지도 교수님한테 다운을 받아달라고 하면 그 웹에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바로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럼 하나하나 보시지 않고 그냥 파일 자체를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파일에다가 저희가 지금 작업한 시간에 작업한 그 배경 있죠, 연구 배경. 그거를 거꾸로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걸 이쪽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최종본에 대한 초안을 다음 주까지 작성하는 걸로 하고 집에서 하려고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그걸 같이 마무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 주장 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 교수님 교수의 결론은 실습 기말